텍사스주 한인 밀집 지역 달라스 근교 캐럴턴의 한인 쇼핑센터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또 다른 한인 5명을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비즈니스 미팅 중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사건과 함께 올해 안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한국인 직원 구금 추방 사건에 대해선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덤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시켰지만 합의의 실패 시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해 이란 측을 압박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한인 밀집 지역 달라스 근교 캐럴턴의 한인 쇼핑센터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또 다른 한인 5명을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차별 총격이 아닌 비즈니스 미팅 중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텍사스 캐롤턴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께 캐롤턴 지역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69세 한인 남성 한성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도주했으나 인근 H마트 주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짧은 도보 추격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는 FBI와 지역 경찰이 투입돼 증거 수집과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 한인 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도 모두 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 용의자 한 씨는 사건이 발생한 쇼핑몰에서 횟집을 운영했으며 사망자는 부동산업자 남성 조모 씨와 또 다른 여성 조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역시 한인들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한인 사회에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렌트 분쟁이 원인이란 추정과 미확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캐럴턴 경찰국장은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사업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동기와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캐럴턴의 K타운 플라자는 약 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복합 상가로 광장시장과 H마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당과 상점이 밀집해 있는 캐럴턴 한인 상권의 핵심 지역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사건과 함께 올해 안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뉴욕거주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양이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만에 사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적이탈 신고 시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선행 절차로 요구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과 국적선택 명령제와 관련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의 모친 사망으로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한인 2세의 사례입니다. 현재는 국적선택 불이행 시 국적 자동상실로 오인케 하는 재외공관의 잘못된 영문 국적법 안내 및 출생신고가 안 된 한인 2세에게 개별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한 법무부의 공문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홍양과 같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어 국적 자동상실 자체가 불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복수 국적자가 돼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원치 않는 선천적 복수 국적의 대물림까지 갖게 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 중 41%는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발표한 뉴저지 한인 유권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선거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는 5,083명으로 투표율 1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예비선거 투표율 11%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뉴저지 전체 유권자 투표율 22.2%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권자 등록률 역시 55%로 전체 등록률 91%에 비해 36%포인트 낮았습니다. 뉴저지 한인 유권자는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38.5%,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16.7%로 집계됐으며 당적이 없는 무당파가 4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버겐 카운티가 23,40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팰리세이즈 파기 3,394명, 포트리 3,374명으로 버겐 카운티 전체 한인 유권자의 3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한인들이 아직도 뉴저지주 전체의 유권자 등록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이고, 그래서 그만큼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투표율도 전반적으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비선거에서. 본선거에서는 한 5, 6% 정도 차이 나는데 예비선거는 늘 10% 차이가 나는 게, 이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인 건데, 이게 또 우리를 스스로를 마이너리티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 유권자 중 한인 비율은 펠팍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잉그루드 클립스 17.2%, 레오니아 16.3%, 포트리 14.8%, 리치필드 1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예비선거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 가운데 약 41%가 우편 투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선택한 비율은 56%입니다. 국무부 부장관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명 이상이 단속 구금 추방된 사건에 대해선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셀렉트 USA 투자 서밋 외신 브리핑에서 미국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투자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린 그런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상당히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린 궁극적으로 외국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려는 바람과 이민법을 집행해야 할 필요를 조화시켜야 하며 두 가지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진 않지만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작년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적법한 노동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 구금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미국 측의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노린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당국을 사칭하거나 가짜 법원을 꾸며 돈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어제 최근 사기범들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나 이민법 변호사, 심지어 연방 판사까지 사칭하며 이민자 가족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구금된 이민자를 석방해주겠다며 보석금, 각종 서류비,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금된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긴급성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는 점점 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 조직은 AI를 활용해 가짜 이민 법원 심리를 연출하고 판사 가운이나 법 집행기관 유니폼까지 착용한 인물을 등장시켜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뉴욕에서는 허위 망명 인터뷰와 가짜 법정 절차를 진행한 일당이 기소됐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실제 재판 일정을 놓쳐 결국 추방되는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는 가짜 이민법 로펌을 차려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일당 4명이 기소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변호사 이름과 로펌 정보를 도용하거나 존재하는 기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구제 수단이 줄어들고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사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공익 변호사를 통해서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며 지나치게 빠른 해결이나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제안은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 합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프리덤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시켰는데요. 다만 합의에 실패하면 더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해 이란 측을 압박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오늘 미국과 이란이 한쪽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유예,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상선들을 탈출시키는 프리덤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에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지만 소식통은 전쟁 시작 이후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MOU에 명시된 많은 조건들은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만 발효되기 때문에 전쟁 재개의 가능성 및 실질적 전쟁이 멈췄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장기적 교착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폭격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폭격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 상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승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 7명 가운데 6명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이크 피터, 트레이시 파월, 미셸 데이비스, 브라이언 슈무출러, 트레버 드브리스 등 5명은 현역 의원을 꺾었고 제프 엘링턴도 공석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추진했던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대한 공화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도전자들을 지원한 결과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선 탈락을 촉구하며 강한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관철된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 그렉 구드는 예비선거에 승리했으며 폴라 코펜하버와 스펜서 디어리 간 경선은 단 3표 차 초접전으로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주 예비선거에도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의 높이 51m 다리 꼭대기에서 이란 전쟁 반대를 외치는 1인 고공 농성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위험한 고공 농성에 대한 지적과 응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전직 보석 세공사 귀도 라이 슈타터는 지난 1일부터 워싱턴 DC의 프레더릭 더글러스 기념다리의 꼭대기로 올라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51m 높이의 다리 꼭대기에서 텐트를 차리고 전쟁으로 숨진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 천 조각을 펼쳐놨습니다. 그는 SNS X를 통해 자신을 시위자라고 밝히며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인 대이란 전쟁을 즉각 중단시키고 대규모 비폭력 직접 행동과 불복종을 통해 정권을 축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 슈타터의 시위로 한때 다리의 일부 차선이 폐쇄됐지만 현재는 보행자 통로를 제외한 모든 차선이 다시 열렸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협상팀이 현장에 남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라이 슈타터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생들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반전 시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그때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무엇을 언제 할지를 몰랐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픈 AI 사무실 문을 사슬로 묶고 엔트로픽 본사 밖에서 한 달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여러 시위 활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청소년 체력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대통령 체력 검사와 대통령 스포츠 체력 영양위원회를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동 만성질환 확산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신체, 정신적 영양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어린이들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우리가 그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며 미국의 스포츠 전통과 탁월함, 경쟁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체력검사는 1마일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평가해 상위 85% 이상에게 체력상을 수여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경쟁 요소를 줄이고 장기적 건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며 폐지됐습니다. 아메리칸 항만협회는 지난 4일 최고 경영자의 이상현 전 연방회사청장 직무대행이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이사회는 이 신임 CEO는 항만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모두 검증된 리더십을 갖추었다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칸 항만협회는 지난 1912년 설립돼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지역 150개 항만청을 대표하는 단체로 항만 정책과 무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CEO는 4세 때 가족을 따라 도미했으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의원,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국장,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연방교통부 산하 회사청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마케러치는 어제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3월 신축 주택 판매량이 2월 63만 5천 채보다 4만 7천 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66만 채 팔린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웃돌았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3% 증대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월 신축 주택 중위 가격은 38만 7,400달러로 2월보다 5.3% 내렸고 전년 동월 대비 6.2% 떨어졌습니다. 2021년 7월 이래 4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향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30년 고정 모기지 주간 평균 금리는 6.30%입니다. 11월 본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캐시오컬 현 뉴욕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을 두 자릿수 격차로 여유있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시오컬 주지사는 49%의 지지를 얻어 33%에 그친 블레이크맨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조사 13%포인트 격차보다 더 확대된 수치입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에 대한 평가 지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호감도는 41%로 전월 45% 대비 4%포인트 하락해 2025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지사 직무 수행 지지가 48%로 4%포인트 떨어지며 2025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